그리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잘 관리를 하고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좋아진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완전히 증상이 없는, 우리가 근치라 그러죠. 그런 상태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 안산병원 피부과의 손상욱입니다. 저는 주로 아토피 피부염하고 건선 질환을 보고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주로 태어날 때부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피부가 이제 약하게 타고나는 그런 질환이에요. 피부가 이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외부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알레르기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그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고 또 염증 반응이 좀 쉽게 생기는 그런 피부를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 알레르기 반응도 생기고 또 쉽게 세균 감염도 잘 되고, 그래서 아토피 있는 환자들은 이제 어렸을 때 농간이라는 병도 잘 생기고 그런 병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아토피의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만성이라는 거가 하나 특징이고, 가려움증이 심하다는 거, 그리고 이 접히는 부위에 잘 생겨요. 팔 이런 접히는데, 다리 접히는데, 또 목 이런 데도 잘 생기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요즘 이제 건선이라는 병도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반대로 이제 건선이라는 병은 이제 바깥쪽 팔꿈치나 무릎에 이제 잘 생겨요. 반면에 아토피는 이 접히는데, 땀 차는 수 있는데 잘 생긴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원인은 이제 좀 피부가 약하게 타고난 그런 원인이 있고, 이제 악화 요인을 이제 얘기를 한다면, 하나는 이제 과로할 때 많이 생겨요. 몸이 피곤하거나 그러면, 왜냐하면 아토피 피부염,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피곤하거나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또 쉽게 심해질 수 있는 병이고, 성인기에는 또 술을 한잔하면 또 심해질 수 있는 그런 병이고, 또 땀이 차면 많이 심해져요. 여름철에도 이렇게 야외 활동이라든지 야외 운동보다는 실내 운동이나 활동이 필요하고, 또 음식이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주 아기 때, 2살 전, 요럴 때는 이제 음식이 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뭐 한 3살, 4살 이렇게 커가면 음식에 대한 영향은 이제 많이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음식에 대해서는 5살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제한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아토피는 이제 피검사로 진단할 수 있는 병은 아니고요. 증상으로 진단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그 만성적이냐, 가려움증이 심하냐, 또 가족력이 있느냐, 그리고 이런 접히는 데에 피부 증상이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진단 기준의 요소들이에요. 그 외에는 이제 피부가 이제 많이 건조하느냐, 닭살 피부라는 그런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눈 주위에 이렇게 많이 긁어서 눈썹이 이렇게 좀 부족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뭐 부가적인 증상이 있느냐도 이제 진단에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아토피를 이제 경증, 중간, 이제 중증 이렇게 구분을 해서, 경증인 환자분들은 주로 이제 국소도포제, 국소도포제는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가 이제 제일 기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너무 이제 무서워들 하시는데, 연고가 이제 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거, 중간, 약한 거가 있는데, 얼굴, 목 이런 데는 약한 걸 바르고, 그냥 몸통에는 이제 중간 정도의 세기를 바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피부과 선생님의 그 가이드에 잘 따르시면 그렇게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심할 때는 그런 걸 좀 바르시고, 또 좋아지면 스테로이드 성분이 없는 국소 면역 조절제라는 연고들이 있어요. 연고로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자외선 치료 같은 것도 있고, 사이클로스포린이나 MTX 같은 면역 조절제 같은 것도 쓸 수 있고, 그 외에 요즘은 아주 좋은 신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는 이제 주사제로 나오는 이제 생물학적 제제제들이 있는데, 그런 약들은 아이에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안정성이 입증돼 있고, 효과도 보통 우리가 한 4개월 정도 사용을 하면 연고랑 같이 썼을 때 아토피 피부염이 한 70% 이상 좋아지는 그런 효과도 입증되어 있는 그런 좋은 치료 약들도 있고, 또 먹는 약들도 있어요. 먹는 약은 우리가 잭 억제제로 이렇게 통칭을 하는데, 그런 먹는 약도 아주 효과가 좋고, 그 먹는 약 중에 한 가지는 벌써 생후 2세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성이 입증되기 때문에
좋은 신약으로 예전에는 이제 치료가 어려웠던 그런 중증 환자들도 지금은 많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토피는 그 만성 질환의 하나예요. 아토피는 안타깝게도 완치의 개념은 아직은 하지만 아토피의 이 경과를 보면 태어났을 때 좀 많이 생겼다가 그 5살 정도 되면 한 반 이상은 아토피 증상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좀 많이 공부 스트레스나 뭐 오래 앉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고학년 때 좀 또 많이 생기고 또 성인기 아토피라 그래서 20대, 30대 때 또 심한 아토피를 포함해서 아토피가 다시 잠잠했던 아토피, 또 전혀 어렸을 때는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아토피 증상이 생기는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랬다가 또 한 40 넘어가면 또 아토피가 그렇게 많이 관찰되지는 않아요. 그런 경과가 있어서 결론적으로 이제 뭐 어떤 치료를 해서 아토피가 뭐 완치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이제 불가능하지만 좋은 치료제, 그리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잘 관리를 하고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좋아진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완전히 증상이 없는, 우리가 근치라 그러죠. 그런 상태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아토피는 본인 피부가 좀 약하다라는 거를 조금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자극을 받는데 되게 취약해요. 그래서 옷도 특히 울 제품을 좀 피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입다 보면 이 손등에도 피부염이 막 생겨요. 이렇게 옷에 쓸리면서. 그래서 의복 같은 것도 조심을 해야 되고 보습제를 좀 열심히 발라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과로하면 심해진다 그랬죠. 과로하지 않게 컨디션 조절을 잘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되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얘기.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 걸 이렇게 잘 관리해 주시고, 예전에는 수영이 아토피 환자들한테 안 좋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오히려 수영이 이제 실내 운동이기 때문에 아토피 환자들한테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요즘들 얘기고, 대신에 이제 수영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잘 물기를 닦아낸 뒤에 보습을 좀 충분히 해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겨울에는 날씨가 건조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습제를 또 열심히 더 발라야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아토피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예전보다 좋은 치료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하고도 상담을 이렇게 해서 좋은 치료 경험을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아토피는 관리가 또 중요한 병이다. 과로하지 마시고 성인들은 술을 좀 피하고 너무 음식에 집착하지 말고, 음식 얘기는 너무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지 반드시 닭고기나 소고기가 안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시면 되고, 과로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땀 안 차게 관리하고 보습제 열심히 쓰고, 이런 게 치료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